문득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이름 모를 불안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서둘러 휴대폰을 켜고 SNS를 열어보거나 TV를 틀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47%가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며 심지어 15분간 혼자 있느니 차라리 가벼운 전기 충격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참된 자아를 만난다고 했으며 서양의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혼자 있는 것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 심오한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기억력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노출됩니다. 업무 스트레스, 가족의 요구, 사회적 기대,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음. 이러한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쉽게 묻혀버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런 자기 성찰의 황금 시간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의도적으로 명상이나 자기 성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아, 정체성이 뚜렷하고 삶의 만족도가 28% 더 높다고 합니다. 제 오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밀려왔고 그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명상 캠프에서 5일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교사였기 때문에 가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나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이끌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와 열정에 맞는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이것을 참선이라 했고, 서양의 사상가들은 성찰적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마이너스 내면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업적들이 탄생한 순간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많은 경우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흑사병을 피해 시골에서 혼자 보낸 18개월 동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니체는 알프스 산맥의 고독 속에서 그의 철학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팀은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 속에서는 깊은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으로 창의적 연결과 통찰력이 이곳에서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 글을 쓰려 했지만 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없어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악화로 3개월간 시골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처음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도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소설의 구조가 갑자기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구조가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의 대표작이 된 소설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링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산드라는 지루함이 창의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우리 뇌는 처음에는 지루함을 느끼지만 곧 내부에서 새로운 연결과 패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은 샤워할 때와 산책할 때입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많은 창의적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경험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창의적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당신의 창의성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는 만성 피로와 번아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약 67%가 만성적인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닌 정신적, 감정적 고갈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더 많은 활동이 아닌 의도적인 고독과 휴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지속적인 자극과 정보 처리에 노출될 때 점차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과열된 컴퓨터처럼 우리의 뇌와 마음도 쿨다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런 회복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명상이나 의식적인 휴식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고 면역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슈퍼맨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업무 이메일 확인.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그에게 강제적인 휴식을 처방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지 않으니 불안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의 지저귐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항상 예쁘다고 했던 우리 집 정원의 꽃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3개월의 휴직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혼자 정원에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복귀 후 그는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했고, 팀원들에게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권장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의 생산성은 오히려 15% 상승했고, 직원 만족도는 2배로 높아졌습니다. 동양의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참된 힘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의도적 고독은 혈압 감소, 면역력 강화,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질 높은 고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보며 혼자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독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고독은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완전한 차단과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그저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차 내면의 평화와 에너지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함께함의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SNS는 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마치 무언가 결핍된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적 행복의 개념입니다. 최근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의존도가 낮고 정서적 안정성이 더 높으며 자신의 가치를 외부 요인에 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자아상과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극심한 상실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 밥을 했는데 갑자기 혼자 밥을 먹게 되니 음식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1년의 힘든 시간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평생 미뤄왔던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여행 중 우연히 만난 다른 나라의 노인들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만난 75세 할머니는 혼자 여행한 지 15년째라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평생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직접 동년배 여성들을 위한 홀로서기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다는 것과 다릅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녀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이치로 키쿠시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비밀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립적 행복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도 더 깊은 연결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영화관에 가보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식사하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차 혼자 있음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공감, 능력과 경청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석학이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깊이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고민으로 그를 찾아갔고, 그는 항상 마법처럼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비결이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명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불안, 욕망들과 마주합니다. 내 안의 어둠을 볼 수 있어요. 타인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고독의 역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생각에 더 깊이 연결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정서적 지능의 핵심으로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감정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관계에 가져오는 존재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교의 틱나탄 스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존재만으로 치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위안과 지혜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내적 평화와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관계에 앞서 자신과의 연결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창조적 사고의 원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 자립과 독립성의 기쁨, 그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까지. 이제 우리는 고독이 두려운 무언가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부터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모두가 이 진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의도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며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창의성을 높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없어서. 2번,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3번, 수면 시간이 늘어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 때 활성화되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창의적 연결과 통찰력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선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어서. 2번,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3번, 자기 이해가 깊어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함만이 가치 있다고 배웠지만 진정한 지혜는 홀로 있음과 함께함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부에 꼭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고독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